안녕하십니까.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으로 돌아오고 김진표, 전해철 두 국회의원이죠. 이분들이 내각에 들어가고 김진표 총리, 전해철 법무부 장관. 이런 보도가 나와요. 중앙일보가 이걸 또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정말 이렇게 실현될 일일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 소상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도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홍보 좀 합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읽어서 보탬이 안 될 책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김용민의 소신입니다.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예. 어느 날은 나를 하얗게 샜어요. 한 이틀 정도. 원고는 언제부터 썼느냐? 올 3월부터 썼던 것 같습니다. 틈틈이 주말을 이용해서 썼고요. 물론 이제 7월에 제가 휴가를 갔을 때 몰아서서 쓴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 여러분들께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마치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가 사라져서 이제 좀 공동체도 회복하고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김용민이가 또 열심히 썼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10월 20일 낮 2시에 출간기념 북콘서트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많이 또 사주시고 또 이렇게 사인도 받아가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혐오를 없애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취지에서 벙커원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출간기념 북콘서트 현장에서 사주신 책 수익금 모두 벙커원 교회에 기부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낮 2시 북콘서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만나볼까요? 네, 시걸포 샤워 정수기가 오늘 첫 번째 광고주입니다.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이 진가를 알아요. 네, 요즘 물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마시는 물은 생수를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지만은 씻는 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수돗물한테 믿고 수돗물을 이용할까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의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의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로 유명했던 타워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한데요. 시걸포 샤워 정수기 드디어 김용민닷컴에도 입점했습니다. 그동안은 시걸포 샤워 정수기 각자 알아서 시걸포 샤워 정수기 검색창에 입력해가지고 구매하시라고 했는데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어요. 여러분, 압도적 최저가에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오늘 나온 국정수행평가예요. 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률 5.5%였습니다.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또 10% 정도는 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 조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 사이인데 10월 14일 월요일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죠. 사퇴 시점
부터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부정평가가 56.1%까지 올라갔는데 51.6%로 내려앉았고요. 긍정평가가 41.4%에서 45.5%, 이 정도면은 4%가 오른 건데요. 괄목할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평가를 집계했나요? 역대 다른 대통령 때 부정평가 조사했나요? 물론 이제 부정평가도 지표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정권 때 안 보였던 부정평가가 왜 지금 시점에 자꾸 집계가 돼서 또 거론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미니님, 저도 은혜와 진리교회 다니시는 엄마 드리려고 2권 샀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기 목사 동생 조용목 목사, 무슨 시국 집회 때마다 교인들 동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다니시는군요, 어머니께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과거에는 부정평가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엔 부정평가도 하여간 5%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선회한 사람들이 그만큼 된다는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할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합치면 50% 넘을걸요. 전 그래서 내년 총선을 여전히 비관하지 않습니다. 예, 낙관한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하고 비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이분이 이명박 박근혜처럼 자기 배 불리려고 사리사욕 앞세워서 정치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국면에 조국 장관 여파 어떻게든 남겨놓으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자유한국당 같은 당, 조선일보 같은 타락한 정치 언론, 이런 친구들은 조국 약발 떨어졌다 그러면 또 다른 땔감을 갖다 쓰긴 하겠지만은 니들이 반전해가지고 니들 힘으로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검찰개혁 잘하게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이제 모든 촉각은 입법부, 국회로 향하게 됐어요. 자유한국당 그렇게 조국 장관 내쫓는데 앞장섰고요. 모든 이 세상의 악이 다 조국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 물러났잖아요. 이제 검찰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검찰개혁도 지지합니다, 국민이. 아니, 오늘 보니까 거의 8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거 반드시 달성해야 될 그런 여론조사 지표예요. 지지한다는 여론이 8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마냥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정당 지지도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4% 올랐죠?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도 4%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0.4% 정도 빠졌는데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는 다시 5% 이상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예. 관련해서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회 소장의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자진 사퇴로 중도층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조국 장관 뒤에 숨어있던 이슈들이 전면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는 꼭 필요한가?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되나? 국회는 뭐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이 입법부로 넘어갔어요.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깁니다. 눈에 띄겠죠. 나머지 관심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 정원이 297명, 제 계산으로는 149명을 확보하면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128명, 21명이 더 필요합니다. 김성회 소장님, 유감입니다. 아니, 128명이 다 지지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빼야지. 127명이라고 해야지. 어? 안 그래요? 한 명은 빼야지. 한 명은 지금 반대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패스트 트랙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제. 그 사람 빼야지. 우리 성회영은 다 좋았다 막판에 128명이 다 지지할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자, 그래요. 레드 회원님, 손혜원 의원이 5명에서 6명쯤 반대할 거라고. 야, 반대하면 내년 총선 어렵지. 이번에 그 결과가 다 그 기명으로 누가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쉽지 않을 거예요. 금태섭 의원은 보나마나 뭐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지적하거나 말거나 반대표 던질 겁니다. 다 그래서 이제 소신투표의 표상으로 욕은 먹더라도 반대표 던질 거예요. 예. 무기명은 인사투표에 관해서는 아마 무기명인 것 같은데 뭐 이 사안 패스트트랙이 뭐 인사투표는 아니잖아요. 예. 자, 하여간 그렇다면 22명이 더 필요한 거군요.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당과 어떤 것을 주고받으면서 22명을 확보해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잘 해내리라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검찰개혁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다. 불쏘시개는 너무 좀 그렇고요. 표현이 마중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법제도가 뭐 이렇게 완비됐다고 그 자체로 개혁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선제 개헌 성공하면은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가 아니죠. 몇 달 뒤에 노태우가 당선됐고 이명박 박근혜가 또 당선이 됐습니다. 예. 법제도가 완비됐다고 무언가 지향했던 바가 다 달성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민주주의나 뭐 검찰개혁 같은 검찰개혁도 사실 민주주의죠. 이 모든 것들은 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유지하는 가치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저 날파리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 예, 여기서 노는 데 아닙니다. 여기서 노는 데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라는 건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하던 일터로 돌아가세요. 이게 일터인가요? 알바니까 이게 일터인가요? 자, 기명투표입니다.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저렇게 민주당 의원 중에 반란표가 나온다. 그러면 저 인간은 뭐 내년에 총선에서 볼 이유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지금 오늘자 중앙일보, 여러분 중앙일보 보도는 일단 걸러서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총리 오래 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 오래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총선 전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는 어렵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자기소개서까지 털었다. 이제 장관 임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청문회 부담으로 후임을 구하기 어려워서 총리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 그런데 말이죠. 중앙일보가 슬쩍 김진표 의원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기사에서는 전해철 의원은 나오지 않지만은 전해철 의원 지금 계속해서 박지원 의원이 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면서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당내 비문 의원들은 친문 강경파인 이해찬 대표 간판으로는 총선이 어렵다. 아니, 당내 비문 의원들이 누구죠? 지들이 비문 의원을 만들어 놓네. 아니, 비문 의원이 누구야? 나도 잘 모르는 비문 의원이 있나? 혹시 이른바 극문 의원 아닌가요? 극문 의원들은 친문 강경파인 이해찬 대표 간판으로는 총선이 어렵다. 이렇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친문 강경파인 이해찬 대표 간판으로는 총선은 어렵다. 네. 지금 이른바 똥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해찬 대표는 안 된다,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해찬 대표가 조국 장관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 퍼뜨렸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해찬 대표는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드는 사람들 자체가 소수고, 아무리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전화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소용없어요. 이해찬 대표 체제로 총선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 세상에, 아니, 당내 비문 의원들이 왜 이해찬 대표를 비토하지? 그런 비문 의원들이 누구지? 자, 이 전해철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전해철 의원이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대통령의 뜻과 무관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결정을 하면은, 또 보고가 올라오면 면밀히 따져서 결정을 하는 분이지, 무슨 시중에 떠도는 소문 같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바란다고 총리가 됩니까? 그리고 계속 전해철이 될 것이다, 이 설이 나오면은 안 돼도 전해철 의원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법무부 장관감이었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본인은 또 국회의원 선거에 몰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몰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뭐예요? 저 사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걸 마다했다, 이런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김진표 총리, 전해철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문재인 대통령 뜻과는 무관하게 누군가가 펌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펌프질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제가 절대 뭐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고,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되고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분들의 이제 무덤이죠.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해찬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은 이해찬에게서 공천권을 가져오는 게 지금 지상과제예요. 그래서 지들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몰아내고 자기들이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자기들 사람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표 전해철이 입각을 해버린다면은 공천권 행사를 못하네. 근데 또 총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난을 자기 멋대로 휘두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목을 한번 믿어보시죠, 이정숙님. 예. 저기 저 똥파리들이 김진표 의원이 대통령 총알바지 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가? 김진표 의원이 참으로 총알바지를 하시겠다. 예. 예. 아이 그런 분 아닙니다. 김진표 의원이 무슨 총알바지를 해요. 자기 컨텐츠로 정치하는 분입니다. 예. 무슨 총알바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김진표 의원이 기분 나빠할 거야. 무슨 총알바지. 너희들은 저기 아군에다가 총질만 하지 마라. 총알바지는커녕 아군에다 총질하지 마. 무슨 총알바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예. 자, 오늘 조간신문 좀 훑어보겠습니다. 물에 잠기고 찢어지고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자루. 일본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야, 진짜 여러분, 저는 아베가 정신 나갔다고 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신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지금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그것도 이 방사능 관련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기사 보겠습니다. 2667개 유실량 파악하지 못했다. 이 자루, 이 오염토 넣은 자루 있잖아요. 4년 전 폭우 때도 이 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갔어. 이 자루에 있는 오염토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염토가 한 곳에 묶여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번져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련된 하천에 이런 오염토가 쓸려 내려갔다면은 하천도 오염되는 거죠, 방사능으로. 임시 적시장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 부실이 뭐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 소홀로 부실한 거라면은 고의성은 없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 관리 부실이에요. 고의적 관리 부실. 여러분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뭐 무슨 일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와서 빌어도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 오염토가 번질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폭우로 강에 흘러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이날까지 자루 11개만 회수했다. 환경성, 환경부 같은 곳이죠. 환경성은 유실된 자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지만 몇 개인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성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루가 몇 개 유실됐느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 중이라면서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 그러면서 위험하지 않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자루에는 방사능 재염 작업 때 나온 나무나 풀이 담겨 있는데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저처럼 핵 문제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핵발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이것쯤은 알아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많이 한다고 숲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을 가두면은 썩는다. 여러분 이거 무슨 환경공학자쯤 돼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그 어린이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무슨 로봇 물고기 돌리면은 또 프로펠러를 돌리면은 물이 정화된다. 이런 개소리를 믿으라고 MB 정권이 얘기했어요. 자, MB 보면은 아베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민들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눈속임 하려는 이런 행태 정말 열분이 납니다. 열분이 나요. 아베는 그러면서 2013년 9월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연설에서 원전이 언더 컨트롤에 있다. 언더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발언 자체가 허상임이 확인됐어요. 아니 이런 오염토를 태풍 앞두고 엄청난 폭우가 예상되는 시점에 강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쓸어가라고. 이 미친놈들 진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방사능 오염이 심한 나라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 다른 문제도 철저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래놓고 후쿠시마에서 올림픽 경기를 해도 된다. 후쿠시마산을 먹어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가지 마세요. 예. 일본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일본의 오염수 지금 저기다 태평양에다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못하도록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해류 따라서 돌고 돌면요, 또 태풍이 또 영향을 미치면 이거 우리 동해도 와요. 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제 앞으로 물고기 못 먹습니다. 정말 일본 국민은 좀 자각을 해서 아베 퇴진운동이라도 좀 버리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국민의 안전도 도외시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일본 국민 여러분 좀 각성하세요. 홍콩 시민들 좀 보세요. 무형의 가치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저렇게 매맞아가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당신들의 먹거리가 이렇게 다 오염되고 당신들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베한테 속아 넘어가고 말이죠. 정말 참 여러분 그리고 저기 아베한테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본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일본어로 아베 이런 만행과 이 적폐 행위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본 제품 안 사면 돼요. 아베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기에,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우리의 주 고객인 한국이 등을 돌렸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끔, 힌트라도 얻게끔 모든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벌여야 하고요. 일본 관광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뭐 무슨 저기 아베에 대한 경고를 떠나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 아베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가 전에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라디오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일본 아베 독도 도발합니다. 이미 그런 비슷한 행동 했었어요. 독도 도발도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만약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즉각 응징을 해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돼요.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림동 강간 미수 혐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여성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요.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 문이 닫혔어. 도어록이 걸렸어.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강간 미수 혐의로 이제 경찰이 입건을 했고 결국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름이 조 씨예요. 조 씨. 조모가 강간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니까 조모가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 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모자를 썼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이제 신원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걸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거나 배를 눌러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의심 없이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쫓아 들어가가지고 도로기 잠기니까 문 열면서 저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보라. 문을 열어줘서 만약에 저놈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그 나쁜 짓을 했다면 그땐 처벌하시게. 야, 이게 정말 골 때리네.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나 진짜 성인지 감수성이 절실해 보이는데, 야, 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현관문을 치거나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 주고자 하는 선의가 있었다? 그럼 그 앞에다 놓고 떨어뜨린 물건이 있어서 놓고 갑니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왜 문을 열려고 그래? 왜 문을 열려고 그래? 야, 골 때리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아예 배척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 협박해서 범행에 나아갈 수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다. 아니 엘리베이터는 공개된 공간 아닙니까? CCTV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서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무죄야. 야, 이게 진짜 아주 이래서 AI가 판결해야 한다. AI가 판결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한 분이 저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성폭행을 안 당해서 이게 뭐 범죄로 볼 수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혐의로 징역 1년형인가 받았는데 강간 미수죄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와, 정말 참 기가 막히네요. 세상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딸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AI가 판결할 수 있다면 AI가 먼저 판결하고 그리고 판사가 판결하게. 그러면 아마 AI 판결이 이러한데 내가 이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려면 정말 세밀하고 또 AI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통섭해서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의 주간 훑어봤습니다.